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개장을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소 큰 폭으로 내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빠졌습니다.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AI 반도체 밸류 부담이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BAI 종목군으로 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매크로 불확실성에 다 같이 흔들림이 나올 것인지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을 앞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고요. 뉴욕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건강한 조정인가 아니면 모멘텀 약화의 신호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던 간밤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2.3%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2,870선에 S&P 500 지수 1.6%대의 약세였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특징이 기술주가 빠지는 대신에 우량주는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내는 순환매가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우량주들 역시도 크게 조정을 받아가면서 다우지수 1.6%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가 오늘을 기준으로 50일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테크니컬 지표 이탈이 나타난 건 지난 4월 30일 이후로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데에도 주시를 해보셔야겠죠. 시장의 낙폭이 하도 깊어서 뭔가 놀랄만한 새로운 재료가 있는 건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익숙한 재료들 속에서 시장이 빠졌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요. 이 CME 페드워치 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인하 가능성이 90%대가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인하와 동결에 대한 베팅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동결 베팅이 37%에서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다는 것은 시장의 이 어떤 낙폭을 분명히 트리거할 만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나타난 이유로는 최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매우 보수적인 발언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죠. 간밤에만 하더라도 베스 해맥 총재가 노동시장이 침체에 접어들 확률은 높지 않다. 지금 통화정책이 고용시장을 위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콜린스 총재 역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은 높다. 실업률이 상승할 위험은 있지만 여름 이후로 나빠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인하에 대한 어떤 이 명분을 약화시키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장단기물 국채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죠.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5bp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4.1%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동안 밀렸던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셧다운 들어갔던 기간 동안에 이 지표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 역시도 시장 한켠에는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보여줬죠.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6개월 내 최저 수준을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였고요. 그 밖에는 AI 반도체주들이 특히나 낙폭을 주도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TSMC의 10월 매출이 부진했던 이슈가 있었죠. 사실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일 거야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어제 발표됐던 일본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 키옥시아의 연간 가이던스가 제시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키옥시아의 주가가 크게 밀렸고 AI주들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3%대 밀렸고요. 엔비디아와 TSMC 역시 3% 안팎의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의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AI 반도체주들의
있어서 다음 중요한 테스트는 얼마 후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죠. 그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금 리바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한 가지 뉴스가 또 전해졌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AI 칩에 대한 품귀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추가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인도네시아를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뉴스는 엔비디아의 칩이 그만큼 중국의 칩 대비 우수하다라는 점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수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는 호재이면서도 동시에 부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주요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스케이파와 블룸 에너지와 같은 SMR 혹은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샌디스크와 아이랜 등의 데이터 센터, 서버 인프라 관련주들의 약세까지도 함께 포착이 됐고요. 테슬라 1조 달러 패키지 이후에 계속해서 오히려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구글 웨이모의 이 무인 고속도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진출 소식, 그 뉴스로 인해서 로보택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가운데 간밤에 부담이 됐던 한 가지 뉴스는 파워월2라고 해서 테슬라의 대표적인 가정용 ESS 배터리 시스템이죠. 1만 대 이상을 과열 문제 그리고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서 리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뉴스는 테슬라가 애플의 카플레이를 차량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이르면 몇 달 후에 실제로 도입될 수도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사실 테슬라는 그동안 애플 카플레이를 차량에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매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조금 더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생태계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이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는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움직임을 간밤에 보여줬고요. 그 밖에는 헬스케어라든지 에너지 관련 이렇게 좀 경기 순환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들로 순환매가 지속됐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오늘 일단 팔란티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마이클 버리가 소셜미디어에 직접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의 주요 외신들이 나의 이 풋 포지션을 잘못 보도했다. 100배 과장해서 보도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팔란티어의 풋 옵션 50달러에 팔 수 있는 행사가 50달러의 풋 옵션을 나는 920만 달러어치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외신들이 보도했던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100배 과장된 수치가 되겠죠. 이런 정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외신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치 함께 정정 보도를 드립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AI 센티먼트 약화에 맞물리면서 함께 6%대 흘러내렸고요. 바이오엔테크의 낙폭도 깊었습니다. 8%의 급락. 블룸버그에 따르면 화이자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양사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백신에 있어서 협력을 함께 해왔었는데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소식까지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그야말로 안전지대가 없었다라는 말이 가능하겠습니다. 양자컴퓨터와 암호화폐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깊은 조정 폭이 눈에 띄는 간밤이었는데요.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 과연 어떤 진단이 가능할까? 잠시 후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연결 포인트들 들어가 보시죠.
AI 진영이 흔들릴 때는 그래도 BAI 진영에서 순환을 보여주며 최근에 버텨왔던 국내장인데 이 매크로의 불안은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까 살짝 걱정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제장부터 내용을 복귀해보죠. BAI로의 순환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이거래 연속해서 동일한 흐름이었죠. 양지수 모두 다 올랐고요.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의 중심에는 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소재단의 강세가 있겠죠. 일단 어제 오를 수 있었던 요소들만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의 역대 최장 43일의 셧다운 종료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에 대한 기대로 연결이 됐었죠. 그리고 10월 ICT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 증가세가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수급적으로도 어제 괜찮았습니다. 옵션 만기일 영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연기금의 매수세도 꽤나 강하게 집행되며 어제 시장의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순환매가 달갑게도 이어졌었죠. 바이오, 2차 전지, 조선, 원전 등의 소외업종의 반등이 이어졌던 어제입니다. 그래서 양 지수가 그래도 AI 진영의 쉬어감에도 상승할 수 있었고요. 마치 지수 상승세는 계속되는 나의 로맨스는 지속되는데 그 대상이 바뀌어가는 환승연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셀트리온 드디어 가네요. 바이오시밀러 3종이 유럽에서 처방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정말 제약 바이오 다른 종목이 갈 때도 못 갔었고 코스피 대형주가 갈 때도 못 갔었던 셀트리온이 드디어 어제장 함께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6% 상승세. 저희 시간에 김진만 위원 그리고 함정남 차장인 모두 다 셀트리온의 긍정적인 시각을 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비롯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ABL 바이오, 일라이릴리로의 계약 체결 효과, 기술 이전 효과가 계속됐습니다. 그 전날 상한가, 어제 꽉 채운 상한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29%의 상승으로 제약 바이오의 투자 심리를 붙들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함께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G2G 바이오, 어제 장중에 갑작스럽게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룬드백과 에보뉴 파트너사를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룬드백의 적응증 확대 관련한 이슈가 있다라는 점을 어제 짚기도 했었죠. 에이프릴 바이오 장 출발부터 급등으로 시작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8%의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그 밖에도 G2G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로젠, D&D 파마텍, 네이처셀, 퓨처캠 등의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와 의료 AI단의 종목들이 조금씩 투자 심리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선도 어제 강했죠. 한미 팩트시트가 곧 공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HD현대 회장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와 사업 협력에 대한 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캐나다의 60조 차세대 잠수함에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조선주도 비교적 강했고요. 자, 탑2 반도체 종목 외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힘내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TSMC 실리콘링 공급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일장이 22%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전략 챙겨보겠고요. 낸드 쇼티지, 또 SK 하이닉스, HBM4 발주 기대, 어제 전달드렸던 반도체의 뉴스였었는데 이러한 이슈 속에 한양 디지텍이나 DI, PSK 홀딩스 등 올랐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견조할 수 있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제조 반도체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놔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바로 2차 전지 소재 ESS 쪽이 되겠는데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의 ESS 집중도, 여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 이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 탄산 리튬 가격까지도 일단은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UBS 측에서 얼마 전에 리튬 산업에 대한 의견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는 보고서를 낸 점을 살펴드렸죠. 그 중심에는 ESS가 있었고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약세로 시작했다가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 짓는 분위기가 꽤 많습니다. 어제도 LG화학, LG엔솔, 삼성 SDI 등이 그랬고요. LG화학은 EV용 양극재 공급 계약 관련한 이슈도 있었죠. 자, 후성도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리튬 염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후성 역시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에서는 AI 반도체, AI 진영이 조금 쉬는 사이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이 또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 새벽 뉴욕장의 분위기는 그걸 못 받쳐줘서 조금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좀 쉬었던 원전이 어제는 가주는 분위기였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이었고요. 장중에 발표된 실적, BHI, 우진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최근 5개분기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어제장 꽤 조정을 받았던 이 원전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살짝 까먹고 있었던 일정이 이거였었네요. 속보로 나왔죠. 원안위에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고리 2호기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제 상태의 다른 원전들, 심사를 앞둔 원전 9기도 수명 연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진정한 에너지 믹스의 시대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원전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이 이번 고리 2호기와 남은 9기까지 해서 재가동 원전 10기가 담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인 거죠. 일단 이것이 어제 장중에 원전의 시세를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국전력도 사실 또 다른 원전주로도 체크가 가능하죠. 물론 전체적인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전기 판매 분야입니다. 전국의 모든 용도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업부 내용을 보시면 발전, 송전, 배전, 해외 사업 등도 같이 하고 있죠. 발전 부분에서는 원전, 자회사가 한수원과 한정기술이 바로 원전 밸류체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ESS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송배전 사업 역시나 건설과 운영 부분을 독점 수행하고 있죠. 해외 사업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국전력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10% 정도 웃돌았고요. 9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원전 쪽의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이런 실적 이슈까지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3%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그 한국전력이 올해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은 뭐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 등까지 고려했을 때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전력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적된 영업적자가 이 정도라는 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원유나 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용의 감소 혹은 배당 수익률의 메리트가 부각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고요. 모처럼 원전 얘기 나온 김에 원전 밸류체인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이라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뉴욕장입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기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런 매크로 환경의 흔들림을 겪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라던가 혹은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금리 인하 경로에서 조금 더 힘을 받는 섹터여서 이들이 힘 받던 찰나에 약간 매크로 불안이 나온 점이 살짝 찝찝하긴 합니다. 자, 뉴욕장 3대 지수 모두 내렸죠. 이유를 빠르게 짚어본다면 금리 인하 전망이 약화됐습니다. 셧다운 속에 데이터 공백이 있었고요.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요소 때문에 셧다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CME 패드워치의 인하 가능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주 중심의 약세를 유발했죠. 그 약세의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AI 쪽이었고요. AI 대형주들에 대한 밸류 부담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한 개 분기 동안 17조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막대한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투자가 나중에 수익화로 되돌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키옥시아의 가이던스 미제시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의 하락을 촉발했고요. 엔비디아부터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이를 두고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IB에선 여전히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주가상의 변동이 어떻게 진정될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20일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자체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왕이 얼마나 또 낙관적인 얘기를 해주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야기들 일정 부분 오늘은 밸류 부담에 무게가 실리면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IMF 측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다소 낮게 잡았습니다. 정부 셧다운 영향이다라고 평가가 나왔죠. 이러한 요소를 소화하며 뉴욕장이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쪽이 올랐는데요. 제약, 바이오,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면 화학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화학주가 구조조정 이슈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욕장의 분위기 살폈고요. 이제 자리 바꿔서 오늘 시장에 대한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파악해보시죠. 전체적인 시황으로 봤을 때는 셧다운 해소 이미 선반영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고요.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12월 금리를 정말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닐 카시카리도 굳이 그래선 안 된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AI 밸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우선 타격을 받았고 그 밖에 범 AI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양자리 비롯한 테마단의 종목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장에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이 밀려났다라는 것, 일부 방어주만 생존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조정이 오늘 또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수 기회일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반도체 대형사들의 캐펙스 투자에 집중해서 어제 급등했던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의 아이디어를 이어가야 될지 살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쉰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의 수급 선택지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것이 바이오가 될지 2차 전지가 될지 고민들이 깊은데 일단 최근은 우세한 건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바이오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고 오늘 새벽도 상대적으로 선전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ABL 바이오, 셀트리온, 알테오젠에서 일단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거기서 중소형 종목군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트렌드라고 하는 AI나 전력이나 혹은 비만 당뇨 치료제나 이런 쪽에서는 쉽게 하차해서는 안 되는 게 맞았었다라는 걸 우리는 지난 한 1년 반여의 시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이오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있을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전일 막판 스퍼트를 낸 게 바로 앞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ESS 파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만
미국에서 테슬라가 꽤 큰 폭으로 빠졌죠. 앨범알은 또 탄산리튬 가격 속에 오르기는 했는데 어떻게 우리 장이 반응할지 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11월 말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가 1조 이상의 ESS 관련한 입찰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2차 계약을 맺게 될 텐데 과연 삼성 SDI일지 LG 에너지 솔루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튼 ESS 관련한 일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ESS 전지박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이런 개별 뉴스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일까요? ESS 중심의 2차 전지일까요? 아니면 다시 마누가, 마스가, 조선과 원전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개별 성격으로 네카오나 엔터, 로봇으로 가게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네카오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2차 전지도 일단은 금리 나 센티가 훼손될 경우에는 살짝 보통은 위축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보겠습니다. 자,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젠슨 왕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산업과 종목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국내로 본다면 삼성그룹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삼성이나 SK 이런 쪽에서 혹은 현대차그룹에서 이런 투자를 해준다 혹은 M&A를 해준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시장에 조금 온기 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정을 저희가 늘 체크하는 이유가 되겠죠. 어제는 삼성전자에서 벤츠 회장과 미팅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슈가 됐었죠. 차세대 배터리 공급 논의 이슈, 이 자리에 삼성 SDI와 그리고 하만 사장이 동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장에 대한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보통 하만 관련주 이러면 아남전자 이렇게 많이 거론이 돼서 이런 테마단의 종목들을 일단은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M&A 팀을 신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꽤나 오래 기다렸던 삼성의 거대 M&A 뉴스가 들려올 수 있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보통 바이오 쪽, 삼성 EPS 중심에 아니면 배터리 쪽, 아니면 로봇 쪽에 대해서 기대를 좀 키워나가는 시장이죠. 다만 이것은 언제나 그렇듯 남아있는 기대라는 점에서 확정 베팅이 아니라 시장의 트레이딩이 돌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독 주인데요. 삼성과 한화, 수장 등등이 19일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여러 수장들을 고려해 봤을 때 AR 쪽 혹은 방위산업 쪽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삼양식품 관련해서 또 주요 인사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관련한 개별 종목 등의 모멘텀이 있을지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1월에 뉴페이스. 11월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막 AI 반도체 막 투톱 종목으로 집중되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로 꽤나 단기 자금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 그리고 그 이후 상승률이 나쁘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정말 어지럽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노타, 상장 당일에 241%,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일까지 어제까지 8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노테크 상장 당일에 300% 상승했고요. 어제 큐리오시스 역시나 공모가 대비 300%나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별 트레이딩 성격입니다. 그래서 상장 예정인 11월 뉴페이스들을 한 번 더 정리해봤어요. 오늘 세나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물인터넷 기반의 센서 모듈 그리고 네트워크 솔루션 회사가 되겠고요. 17일 그린광학 그리고 18일 더 핑크퐁 컴퍼니, 아기상어 핑크퐁 다 아시죠? 이 기업도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20일에 CMTX와 21일에 비츠로넥스텍 등이 있습니다. 자, 비츠로넥스텍은 항공과 핵융합 관련한 장비, 우주 발사체 부품사인데 누리호에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21일이죠. 우리 11월에 일정 중에 27일 일정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미리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 누리호 4차 발사 관련한 종목이 하나에어로와 세트를 가요. 하나에어로 여기 약간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칸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NC소프트, 신장,
엔비디아 실적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이나 반도체 특별법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 결정 역시나 27일에 예정돼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죠. 자, 시장 속 일정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나앵커 오늘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은 의료 AI 섹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의료 AI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쭉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플바이오라든지 WSI, 로켓헬스케어, 신테카 바이오, 3빌리언 같은 종목들은 호재를 물고 들어온 종목이었고요. 반면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쉬운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루닛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해석이 조금씩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일 루닛의 주가가 16%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의료 AI에서도 이제는 실적이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서 주가의 희비가 교차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루닛 같은 경우에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이탈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웃고 울었던 종목들을 비교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죠. 그만큼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제대로 반응을 잘해주고 있는 건데요. 3빌리언 3분기 실적 발표라는 모멘텀과 함께 AI 유전자 진단 성장주라는 키워드까지 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매출액은 3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요.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25%라는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여전히 13억 원가량 책정이 됐는데요. 영업 손실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이 적자폭이 대폭 개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영업 손실을 살펴보시면 매출 대비 영업 손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108% 손실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39%까지 감소가 됐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실적을 주도했던 성장 요인들을 살펴보시면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희귀 유전질환 진단 서비스와 관련해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등 70여 개국에서 이 유전진단 서비스 매출 확대에 대한 성과와 기대감이 동시에 짚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실적을 잘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국내 상급 병원에 이제 이 전장 유전체 검사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제약사 연계 특정 질환 진단 검사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와 해외를 모두 다 잘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번 실적이 더욱더 의미가 깊었던 것은 한 번만 이렇게 반짝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분기 연속으로 평균 24%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7분기 연속이기 때문에 1년 넘게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 모범생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사 측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매출 성장에 이어서 손익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 중에 있다. 그래서 4분기에도 비슷한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을 기대해본다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좀 아쉬운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찍히고 있고 그만큼 성장세가 도드라지는 만큼 주가가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해줬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아쉬웠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이 지속이 된다라는 점들이 동시에 부각이 되고 있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건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가량 성장하면서 사실은 견조한 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도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도 시장 확장을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데 지금 영업 손실액이 약 635억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손실이 28.7%나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우선 긍정적인 쪽은 3분기 누적 매출액은 기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시기가 앞으로 또 한 번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흑자 전환 시기가 벌써 2번이나 밀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대목이 되겠죠. 올해 3분기 누적 영업 적자 규모가 635억 원으로 연간 적자 800억 원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닛과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이 의료 AI 섹터에서 대장주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대표적인 유망주였는데 지금은 금쪽이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대 2,500억 조달 추진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짚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2,000억 원 규모의 풋옵션이 도래하고 있다는 소식, 적자지수의 운영 자금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그만큼 잘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관건으로 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볼파라를 담보로 둘 가능성도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루닛이 지금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는 이유는 원리금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타임라인을 살펴보시면요. 작년 5월에 총 1,7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풋옵션 행사 시점이 도래할 텐데요. 여기서 전환사채 발행 당시 만기일은 5년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당시 투자자들의 펀기 만기는 통상 3년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가지의 부담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풋옵션 행사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8%의 이자율을 반영했을 때 상환 예정 원리금은 약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운영 자금 자체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현금 부족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루닛을 살펴볼 때는 적자 리스크를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만큼 현금을 잘 확보해서 이 일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3빌리언과 루닛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의료 AI 섹터는 이제 공통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계전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적인 모멘텀, 실적이라든지 호재에 따라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의료 AI 분류판입니다. 크게 영상진단 AI, 신약개발 정밀진단 AI, 자동화 로봇 AI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주로는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3빌리언은 희귀질환 유전체 AI 진단 플랫폼,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그리고 AI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또 어제 호재를 들고 오기도 했죠. 로켓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의료와 AI 공정, 치료 설계 관련, 고영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뇌수술 로봇, 정밀제어 AI로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WSI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주입 의료 로봇으로서 앞서 살펴봤다시피 개별적인 호재 모멘텀을 갖고 왔다는 점, 그래서 주가가 또 한번 반응을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의료 AI 섹터에는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스몰캡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판가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내에서 어느 정도 이 시가총액 규모도 너무 가볍지 않고 그리고 또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는 종목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우선 루닛은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는 한데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보다는 우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직은 더 많이 짚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3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어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해 보일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어쨌든 지금 회사 측에서 2027년까지 흑자 전환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감을 걸고 주가가 흔들렸을 때 굳은 믿음으로 이 종목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에 대비할 것인가는 판단의 영역이 되겠죠.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들은 앞서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현금성 자산 이슈가 최대 발목을 붙잡는 점이라는 것 그리고 적자 지속 시에 상장 폐지 위험이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 그리고 로켓헬스케어 살펴보시죠. 로켓헬스케어는 AI 심장재생 패치 개발 완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심근 수축 및 이완 기능 구현 가능 패치를 개발을 한 건데 손상 심근을 재생시키는 데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효능과 안전성 단계적 검증 이후에는 심근경색이라든지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뇨와 관련해서도 패치 개발 소식이 올해 있었는데요. 이제 당뇨발 절단을 막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겁니다. 이 당뇨발 AI 치료 기술이 연내 국내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장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심사 막바지 단계인 만큼 당뇨 쪽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켓헬스케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의료 AI가 이제 기대감의 영역에서 성과를 하나둘씩 내는 쪽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개별 플레이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알맞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좀 정돈해 봐야 될지 두 분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진만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뭐 AI에 대한 쉬어감, 이것에 대한 공감대는 뭐 형성되어 있는데 그 매크로의 불안까지 이어진다면 약간 전체적으로 흔들릴까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뉴욕장의 이런 반응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좀 편하게 올 줄 알았는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깜짝 놀랐고 아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나스닥이 왜 저렇게 빠졌는지 혹은 이제 내 미국 주식이 조금 약간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셧다운 해제라는 가장 큰 고비가 넘어갔는데 이제 산 하나 넘어가니까 조금 더 비슷한 류의 산이 하나 더 나왔죠. 이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물음표가 나오고요. 마침 이제 최근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AI의 수익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투자는 집행해야 되고 현금 이제 빅테크들이 현금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 출자까지 해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데 마침 이제 지표들이 막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나와서 지금
전세를 살짝씩 낮추거나 미루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악재는 맞았습니다. 악재를 또 맞았는데 새로 나온 악재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악재들이 다시 재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지표로 인해서 의심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좀 빠르게 반등을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미국 이제 백악관에서 10월 데이터 이제 CPI나 여러 가지 고용 지표 같은 거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미루는 것에 대해서 왜 미루느냐 시장은 의문을 제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즉 지금은 매크로 이슈가 살짝씩 더 조금 이제 악재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운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그다음에 버티고서 올릴 때 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종목 사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꽉 쥐시고요. 만약에 혹여나 오늘 지수가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주식들 꽉 쥐고 있으시길 바라면서 패닉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닉셀에 대해서는 경계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진만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내 종목이 조정을 끝나고 반등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라는 걸 고민해 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반등 시 강하게 튈 수 있는 그래도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군으로 지금 여전히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이제 소부장 딴에는 특히 시작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저는 현물 디램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 3분기 때 지금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소부장의 온기가 안 나왔던 이유는 기존에 생산되었던 재고 자산이 올라감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공장 가동이 시작된 지, 풀캐파가 이제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온기가 받아들여지려면 4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면서 반도체가 가장 우선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과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현재 가격이 비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싼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사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쪽은 여전히 지금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와 전력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시세가 한번 나올 때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들 여전히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을 가장 탑 티어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외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혹여나 못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안에 50에서 70%는 이제 관련주 이제 반도체와 에너지 관련주를 사셔야지만 만약에 있었을 조정 이후에 나오는 반등 때 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얘기 진만쌤과 나눠봤고 워낙 반도체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AS격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진만쌤의 반도체 탑 종목들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 거고요. 자, 조성호 부장님, 지금 환율 그리고 금리 경로 약간 매크로 쪽에서 불편함들이 속속 나오면서 시장도 일정 부분 불안감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못 갔던 BAI 종목들이 가주면서 지수는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뭐 2, 3주 정도 보아봤던 그런 흐름대로 오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반도체 뭐 좋은 거 아는데 가격을 보면 너무 올랐죠. 올랐고 또 그런 어떤 AI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다시금 뭐 이제 다시 뻗어나가려면은 몇 개를 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환율이 사실 좀 많이 불편하죠. 이거 지금 1,47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환율을 언제 봤냐면 그 지난 연말 연초에 우리 이제 시장의 정치 불확실성이 아예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수준의 환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대내 상황들이 원체 좀 밖에서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원화의 평가 절하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수출도 잘 되죠. 시장도 좋아요.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 미약하지만 지표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례적인 고환율,
물론 이제 해석들은 난무합니다. 뭐 한미 금리 뭐 역전이 결국에 이제야 반영되기 시작했다부터 해갖고 이거 약간 음모론적 시각이지만은 사실 그 전에는 환율 방어 열심히 했는데 지금 손 놨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건 이례적인 고환율 기조인 것만큼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12월 금리 물 건너가네라는 분위기라고 했을 때는 환율이 조금 더 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뚫고서 과연 오늘 그러면 시장이 해내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은 높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약간의 순환매 성격 아니면 단기 고점 이런 쪽에서 약간 이제 대한 섹터 쪽을 많이 봤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그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진 그런 이제 한 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례적인 고환율 기조가 급전직하로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어제 외국인이 모처럼 또 우리 시장에 순매수를 한 9,500억 정도 해줬어요. 물론 이제 전기전자 위주로 집중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사주면 환율이 그런 어떤 좀 고공행진 속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부분적인 등락은 분명히 좀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건 지금은 어제 이제 외국인이 좀 주간 매도 기조였다가 어제 한 방에 좀 주간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반도체 쪽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이렇게 좀 요란 법석을 떨었으니 오늘은 조금 약간 물음표가 있는 주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섹터별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조금씩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조성훈 부장님,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 이제 강경하게 얘기 주시다가 최근 한 2주 정도 톤 다운을 확 시키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그만큼의 상승을 누렸으면 좀 쉬어가자라는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틸리티나 이런 대안 쪽도 많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의 반도체 조정시 그러면 살 법하다라고 판단을 좀 바꾸셨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자고요. 이건 반도체는 뭐 시장을 떼고서 볼 수 없는 섹터예요. 뭐 시장 빠지는데 애만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좀 시장의 수급 논리를 보면 한 2, 3주 정도는 어쨌건 AI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 좀 주춤했었고 그 틈을 타서 2차 전지도 힘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비로소 바이오마저도 힘을 내는 이런 지금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도는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히려 삼전 릭스가 쉬어주니까 체감지수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막 지수 막 뚫었네, 뭐 했네 했을 때 막 삼성전자 10만 전자, 60만 릭스 할 때는 막 시장이 막 거기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삼전 릭스를 가지고서 모든 투자자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구간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순환매가 돌면서 좀 고르게 좀 온기가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수급이 돌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또 삼전 닉스 그리고 하이닉스는 13일 동안 외국인이 팔다가 어제 14일 만에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그런 변곡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다시금 반도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는 그만큼 쉴 만큼 쉬었으니까 다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의 그런 어떤 좀 변동성을 안고서 오늘 선전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좀 장이 열려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쉴만큼 쉬었기 때문에 순환매 논리에서는 반도체도 다시금 시세가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은근히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오히려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쉴만 출신 반도체에 다시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나타내서 AI 버블 논란도 확 불식시켜버리고 여전히 뭐 굳건하다 뭐 이런 논리로 간다면요 이제 반도체가 다시 질주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뭔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뭔가 그죠? 이랬을 때는 AI 버블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그게 또 좀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예를 들면 사실은 오늘 뉴욕장이 좋았다면 오늘 반도체 그래도 진입 쪽에 무게를 좀 뒀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절해버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좀 보자.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다 실적들이 괜찮다고 봤지만 심텍 같은 경우가 좀 실적 때문에 좀 한번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오늘까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은 좀 관망하시고 이제 실적을 좀 다 이제 완전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뭐 타이밍은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장의 흐름까지 고려해서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조금 보고 가자라는 답변으로 주셨고요. 진만쌤은 반도체에 대한 긍정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각각의 대응 전략이 지속적으로 주셨었는데, 진만쌤과 체크할 종목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마테리얼즈를 강조해 주셨었는데, 어제장 이제 하나마테리얼즈의 급등도 있었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의 4분기 이후 4분기격부터 이제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소부장 좀 특집격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마터리얼즈 오른 이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사도 한 줄 없이 저렇게 올라가기는 조금 이제 의아했었는데 일단 뭐 이전에 장대 양봉 나왔었을 때 사례를 보면 이제 관련돼서 기술력 때문에 TSMC 공급한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도 이제 같이 나왔는데 이게 감동받을 실적도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세론이 안 나온 채로 마무리가 잘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번 사이클은 소부장 중에 장비는 맨 뒤로 한 채 소재와 그다음에 이제 부품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 다만 이제 부품 쪽을 이야기를 할 때 기판주를 부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3개, 그다음에 뭐 이스페타시스나 여러 가지 기판주들을 우선으로 보고 그다음에 하나머터리얼즈 같은 종목들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일단 여전히 동일합니다. 장비 쪽은 내년도 초반이 가장 빅사이클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1월과 12월에 만약 반도체 쪽에 우산 수급이 동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여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레거시 쪽 부품 기판 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TFE나 하나머터리얼즈 아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심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심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하방 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손바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외의 기판 섹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안 좋다 하지만 섹터 자체의 힘으로 같이 들어올리면서 장점들이 발휘되는 시간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심텍은 이제 리포트 어제 나온 제가 정말 기억은 안 나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심텍을 강조드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지금 이제 테슬라 필두에서 지금 이제 테일러 팹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애플도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 관련 테일러 팹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TSMC가 너무나 이제 비싼 가격을 받으니까 대체제로 삼성전자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얻고 싶어하는 게 지금 빅테크들의 조금 이제 관심사기 때문에 내년도 테일러 팹 가동을 기대를 하면서 동진세미캠과 SNS텍이죠. 어느 정도 당장의 실적은 아니겠지만 이제 적어도 내년에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국산화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거시 쪽은 기판 여전히 선순위에 있으며 부품 쪽은 TFE와 하나머터리얼즈를 여전히 분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운드리 쪽은 동진세미캠과 SNS 최근에 아픈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년도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군들로 이제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해서 하나 마이크론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입에 읽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정호 팀장님이 젠슨왕을 자꾸 잭슨왕이라고 하셔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구축하신 것처럼 진만쌤은 하나머티리얼즈를 언제나 하나머터리얼즈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또한 터 캐릭터로 저희 한번 몰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종목군 소부장단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AS격으로 말씀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의견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의 바톤을 바이오가 받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바이오 쪽에 한 이틀간의 조성호 부장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군집성 있는 상승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순환매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반바지 논리가 좀 퇴색이 됐는데 다시 꺼내 입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바지의 순환매 논리가 좀 사실 바이오가 마지막 좀 연결고리였다고 보는데 시총상위 이제 빅3 업종을 볼 때 말이죠. 이제 그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시장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건강해진다. 그리고 체감 지수도 이제 좀 개선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장이 여러분들께 좋은 장이에요. 이제 사실 좀 더 아쉬운 건 이제 코스닥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중소형주마저도 이제 좀 이렇게 활발해져야 비로소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웃으실 텐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시장에 좀 수급의 온기가 좀 널리 퍼져 나간다라는 쪽에서는 좀 좋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이번 주에 좀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했던 건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수급이 좀 이쪽으로 들어올 준비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번 주엔 또 이제 ABL 바이오의 뭐 기술 수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의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바이오도 이제 좀 동네를 좀 구분하죠. 이제 코스닥 동네, 코스피 동네. 근데 이제 코스닥 동네는 좀 변동성도 크고 해서 저는 사실 이제 코스피 쪽에 조용한 동네 이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는 물론 코스닥의 뭐 ABL 바이오를 비롯한 이런 이제 신약 기술 수출 모멘텀 있는 종목도 굉장히 강했지만 이번 주는 사실 코스피 대형 바이오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셀트리온.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셀트리온마저도 움직이는 정도의 만약에 그런 수급이라면 바이오는 확실히 한번 차례가 올 것이다. 근데 이번 주에 좀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실 바이오가 반도체 2차 전지에 비해서 지금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다면 이제 바이오주도 이제 시총 그 탑 3 섹터 중에서 가장 좀 더디기 때문에 본격적인 좀 키 맞추기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집성도 상당히 좀 강해진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지만 삼바가 귀환하면 이제 삼바가 끌고 이제 셀트리온이 뒤에서 밀면 중간단에서 바이오는 한 번 정도 그래도 좀 연속성 있는 그런 시세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이제 핫한 종목을 또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조용한 종목을 이제 좀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밑에서 좀 잡을 것이냐. 물론 이제 성향에 따른 그런 선택이시겠지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거들떠도 안 보다가 오르니까 이유 생기죠. 바이오시밀러 처방 1위. 이게 갑자기 어제는 2위였는데 오늘 1위 했나? 아니에요. 이런 그 처방에 대한 1위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 보시면요, 유럽에서 처방 1위 소식은 종종 나왔던 소식이에요. 근데 그동안 시장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급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을 2번이나 뽑아버리니까 시장에서 이유를 찾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니까 이유 찾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는 지금 딱 그럴 타이밍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단계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이유가 걸리는 애들, 물론 이제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시는 선택, 물론 바닥권에서 이제 군집성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아직 누워있는 코스피 쪽에 대형 바이오주들 꽤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대표적으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렇게 질주했는데 한미사이언스 못 따라가 있죠. 요것만 봐도 키 맞추기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약간 여러분들 관심도 떨어진 종목이지 뭐 종근당 같은 거, 그죠?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냐? 근데 종근당도 나름 신약 관련해서 준비하는 거 있어요. 특히나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 다 그 임상 결과 학회에서 다 보고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관심 없어. 왜? 주가가 안 오르니까. 올라야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이제 코스피 종목, 바이오 종목들은요, 지금 뭐 사놓으시면 한 번 정도 시세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종근당, 녹십자, 이제 대형 종목들 내에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살펴주셨고요. 자, 바이오 쪽에서 진만쌤이 항상 셀트리온 얘기 자주 강조해 주셨었는데, 셀트리온 어제 좋은 시세가 났고요. 알보리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시작으로는 이쪽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요. 진만쌤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하나의 기술 수출 때문에 전체 섹터를 다 끌어올렸는데,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ABL 바이오가 살짝 너무 막 2번 상한가면 사실 많이 오른 거긴 합니다만, 여기서 살짝 주저앉을 때 그 섹터가 버틸 수 있는지가 좀 의문점이 제기가 됩니다. 즉 이제 천천히 오르다가 확 오른 게 아니라 2번 상한가를 갔는데 후발주자들이 같이 따라오다 갑자기 이제 대장주가 쉬어감에 따라서 수급을 온기를 받을지 아니면 같이 살짝 주저앉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했는데, 여전히 이제
알보리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 다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이제 저도 이제 부장님 설명과 비슷하게 코스피 쪽에 눈을 한번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찍히는 기업들이 아직 신고가 못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세 종목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살짝 답답하실 겁니다. 너무나 이제 안 가고 사실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거의 반포기 상태였었는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짝 쉬어가니까 여기서 수급을 받는 부분들을 봐서 결국에는 바이오는 결국에 코스피 바이오도 시세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SK바이오팜 갖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상승 여력이 10에서 20%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종목과 코스피 종목을 각각 구분하되 코스피 종목 쪽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지만 조금 이제 안전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일단 코스닥보다는 지금은 코스피 쪽을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전략을 주셨는데 사실 불안했던 게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반영이 되네.